안녕하세요. 월간 간학회 2025년도 2월호 진행을 맡게 된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큐트 온 크로닉 리버 페일러, 즉 ACLF에 대해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소개하고 ACLF 환자에서 간이식 치료를 할 때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최근 개정된 2023년 유럽 간학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LF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성 간부전,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만성적 간기능 저하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간질환에 대한 개념으로 만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장기부전이 동반된 급성 악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학회 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유럽 간학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LF에 대한 정의는 크게 아파슬 리서치 콘소시엄 AARC와 이즈 클리프 콘소시엄의 두 가지 정의가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정의는 대상 환자에서 간경변증뿐 아니라 만성 간질환 포함 여부, 이전 급성악과 포함 여부의 차이가 있으며 급성악화의 유발 요인, 진단 기준에 포함되는 장기와 장기부전의 정의에 있어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AARC에서는 급성 간부전에 포커싱하였다면 이즈 클리프 콘소시엄에서는 간 이외 다장기 부전에 대해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ACLF 환자의 위험도를 구분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는 유럽 간학회 컨소시엄, 즉 클리프시의 정의와 분류 체계가 많이 연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리프시에서는 ACLF를 부전이 발생한 장기와 침범한 장기의 수에 따라 그레이드 1, 2, 3로 분류하고 이때 주요 장기 중 하나는 신장기능 부전이 중요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 1, 2, 3의 한 달 사망률은 각각 22%, 32%, 77%에 해당하고 간이식을 받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도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악화되어 그레이드 3의 경우에는 3개월 생존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4년에는 간경변증에서 일어나는 장기부전의 정의를 기존의 셉시스에서 사용하던 소파스코어보다 단순화하여 점수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사망률의 중요한 변수인 나이, 백혈구 수치를 포함하여 클리프시 ACLF 스코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점수 체계는 장기부전이 일어나서 입원한 간경변증 환자들의 28일, 90일, 6개월, 1년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멜드나트륨, 차일트푸어 척도에 비해 우월한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ACLF 환자에게서 뚜렷한 생존율을 보이는 표준 치료가 정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적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유발인자에 대한 치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한 장기부전에 대한 지지적 치료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일어난 장기부전에 맞게 호흡보조, 순환보조, 신기능 대체요법들을 사용하며 집중치료를 시행하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중도가 높아 환자의 상당수는 사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하고 조기의 간이식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CLF는 양호한 경과를 보이면 간이식 없이 가역적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간이식 준비가 늦어져 다장기 부전이 심해지면 이식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이식을 하여도 생존율이 극히 불량하여 적절한 시기에 간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간이식 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과도 관련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2023년 유럽 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ACLF 그레이드 2 또는 3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조기의 간이식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클리프시 스코어와 ACLF 그레이드 3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이식 후 1년 생존율이 79%에서 84%로 양호하고 이식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존율이 10% 미만임을 고려했을 때 중등도 이상의 심한 ACLF에서 간이식은 치료적인 수단으로 생존율 개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이식 대상자의 응급도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멜드 점수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간이식 대상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멜드 25점 미만의 비교적 양호한 멜드 점수를 가지는 ACLF 그레이드 3의 환자들이 높은 멜드 점수의 환자들에 비해 오히려 이식 대기 중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멜드 점수가 ACLF2 또는 3 환자들의 중증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ACLF 환자의 응급도 순위평가 기준 재정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식 후 높은 사망률과 관련한 인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기증자의 수가 필요한 환자 수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이식 후 사망률이 높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감안하여 이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식의 금기증이나 중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근거들은 부족하므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례별로 이식 후 사망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식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된 바로는 급성기 폐혈증, 위장관 출혈, 높은 산소 요구량 및 승합제 요구량, 높은 락테이트 레벨, 기계 환기, 백혈구 증가증, 간문맥 혈전증 등이 이식 후 사망률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체 간이식도 고려될 수 있으나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ACLF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월간 간학회 2월호가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알찬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